네, 챕터 4, 퇴비 제조. 자, 이번엔 퇴비를 한번 제조해 볼까요? 자, 그동안 흙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이제는 퇴비의 원료를 먼저 골라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용 가능한 퇴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림 부산물류. 그래서 집, 왕겹, 미각, 이런 것들, 녹색 비료, 농작물 잔사, 낙엽, 수피가 나무 껍질이죠.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 찌꺼기도 가능합니다. 버섯 폐배지, 이탄, 토탄, 갈탄 이렇게 흙의 종류 등 잔디 예초물, 가축의 알, 껍질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어분, 물고기, 어묵 찌꺼기 그다음에 이제 해초 찌꺼기, 개 껍질, 해산물 도매 이런 것들의 남은 것들을 이용 가능하고요. 인분료 처리 잔사 구비, 우분료, 돈분료, 개분 이런 것들, 지렁이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축분 퇴비는 가축부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한 것을 가축분 퇴비라고 부릅니다. 음식물료 폐기물은 음식물 폐기물, 남은 음식물 건조 분말 이것을 100도 이상의 60분 이상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퇴비 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퇴비 그런 사업체 회사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식품에서는 도축된 고기 가공, 그리고 낙농업, 과실야채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남은 것들, 미생물 제재, 그리고 광물질은 이렇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부산물들 아니면 추가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퇴비 만들 때 수분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퇴비를 이렇게 적정하게 만드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수분 조절을 하는 재료인 톱밥. 참 톱밥 얘기가 많이 나오죠? 톱밥은 국내에서 가축분 퇴비, 수분 조절용 재료로 팽화제, 양을 좀 늘리는 게 팽화제죠. 탄재비가 높고, 그래서 보통 500에서 1000 이렇게 얘기하죠. 수분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퇴비화를 위한 부자재로 톱밥이 많이 사용됩니다. 톱밥은 리그닌 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축분의 수분 함량이 높고 탄재비가 낮은 재료와 혼합하는 거죠. 자, 우리가 탄재비 25에서 30, 20에서 30, 그 정도 만들려면 톱밥 넣고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에는 시인율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혼합해서 퇴비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데 톱밥의 조성 비율을 한번 보고 갈게요.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리그닌, 그다음에 기타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자, 왕겨는 뭐죠? 벽껍질을 얘기해요. 왕겨는 벽껍질. 그래서 이렇게 쌀을 도정하고 왕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퇴비에 우리가 이제 수분 조절로도 쓸 수 있죠. 입자의 크기와 형태를 보아 함수율이 높은 재료의 팽화제로는 적합하지만 수분 흡수율이 낮아서 수분 조절용 재료로는 톱밥보다 떨어져요. 왕겨의 수분 흡수율 향상을 위해서 팽화 또는 맛의 왕겨를 이용하는 퇴비 공장이 많고 팽화 왕겨는 수분 흡수율이 톱밥과 유사하며 탄질의 화학적 조성이 톱밥보다 우수하여 부족한 톱밥의 수요를 일부러 팽화, 약간 뻥튀기 시켰다는 거죠. 뻥튀기 시킨 팽화 왕겨가 대체 가능합니다. 왕겨는 팽화시켜서 돈분, 돼지 똥 있죠? 이것을 퇴비와의 부재료로 사용할 경우 퇴비 제조 후의 톱밥과 비교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1등은 톱밥인데 톱밥이 좀 부족할 때는 왕겨도 쓴다는 거죠. 자, 그럼 퇴비 제조 한번 해볼까요? 퇴비를 제조할 때 탄질비, 시엔율, pH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통기성 생각해 주시고 수분 함량,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퇴비의 탄질비 맞추기까지 요것을 실제로 퇴비 업체 회사 사장님들이 아주 고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탄질비, 탄질률 이렇게 CN율 똑같은 말이에요. 탄소는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질소와 같은 양분은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이용됩니다. 퇴비와의 적합한 탄질비는 약 30, 그러니까 20에서 30 요 정도. 탄질비가 낮거나 높으면 퇴비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지연된다. 그래서 적정한 탄질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퇴비의 pH, 수소이온이죠. 우리가 pH인 그래서 보통 6.5에서 8.0 이 정도 범위에 있고 퇴비화가 진행되면 퇴비 더미 전체에 물질의 변화가 가져와서 pH도 변화해요. 그래서 유기태, 질소, 암모니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암모니아화가 원활할수록 pH가 높아져서 알칼리성이 되는 8.5 이상의 알칼리성이 됩니다. 퇴비 더미의 pH가 지나치게 높고 장기간 지속되면 암모니아의 휘산 이런 것들 날아가요. 그러면은 질소가 또 날아가니까 이런 것들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된 퇴비는 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통기성이에요. 퇴비가 될 때는 호기성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이런 것들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퇴적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쌓아놓는데 이렇게 되면은 많이 쌓아놓으면 밑에가 산소가 많이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뒤집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꽂아요. 산소 공급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공급해서 퇴비 더미가 통기성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퇴비 더미는 퇴비의 원료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전반적인 통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분 함량. 퇴적 초기에는 60에서 70%가 적당한데 퇴비 재료 및 통기성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는 수분 함량의 70% 정도로 퇴비가 잘 되긴 하는데 통기성이 불량한 조건에서는 오히려 수분 함량이 50% 정도일 때 퇴비 속도가 좀 빠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과 통기성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온도. 온도 같은 경우에는 퇴비 더미가 크고 공기 주입이 원활한 조건에서는 최고 70에서 80도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유기물 분해를 할 때는 45에서 65도 알려져 있고 퇴비 더미가 65도 이상 고온이 되면 미생물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기량, 기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을 조절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핵심 키죠.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오려면 좀 어렵죠. 왜냐면 숫자 계산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탄제비 맞춰야 돼요. 재료의 탄소 함량과 질소 함량 이런 것들 생각해서 탄소 함량을 질소 함량으로 나눈 게 탄제비죠. 그래서 30, 20에서 30 범위가 탄제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계산하려면 주 재료의 탄소 함량 퍼센트 주 재료 양, 그 다음에 플러스 부재료 탄소 함량, 부재료 양, 밑에도 주재료 질소 함량 곱하기 주재료의 양, 부재료 질소 함량, 부재료의 양 이렇게 해서 퇴비를 만들 때 탄제비를 맞추기 위해서 재료를 계산할 때 1000kg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든다 했을 때 개분을 부재료로 하고 볏짚 퇴비가 주재료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쪽에서는 우리가 볏짚 얘기 써주는 거죠. 볏짚 이게 노란색의 볏짚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분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개분은 우리 옆에 좀 다른 색깔로 제가 좀 개분을 한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색깔이 아니네요. 자, 지금 초록색으로 할까요? 개분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아마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주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볏짚의 탄질료는 67인데 C는 40%, N은 6.6. 개분의 CN율은 8.6인데 C는 30%, N은 3.5.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293 나오게끔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30x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3.5x 해가지고 x를 구하는 개분의 양을 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계산기를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퇴비가 CNU도 맞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순서로 변화가 되냐면 첫 번째로는 당이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 분해가 되고 리그닌 분해되기. 당, 셀룰로스, 리그닌. 당, 셀룰로스, 리그닌. 요 정도의 퇴비화 과정의 부숙 단계가 나타납니다. 당, 셀룰로스, 리그닌. 1단계는 가축분과 수분 조절제를 혼합해서 분해가 되는 초기 단계라서 중온성 세균과 사상균이 유기물 분해에 관여합니다.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퇴비더미 온도가 상승하겠죠. 40도 이상이 되면 중온성균은 삼혈, 고온성균이 증식하게 돼요. 초기 단계에서는 분해되기 쉬운 당, 아미노산 이게 분해가 됩니다. 자, 2단계는 퇴비 초기 단계에서 중온성 미생물 활동 이후 온도가 상승하면 중온성 미생물 활동은 정지. 이때 고온성 미생물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 더미 온도는 50에서 60도씩 지속되지만 기계 퇴비 장치 있는 곳 있거든요. 이런 것이 7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비가 가장 적당한 온도는 46에서 65. 이것도 사실 책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 연구하신 분들 다 달라서 요 정도 범위 약간 오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단계가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펙틴 이거 분해되는 단계로 고온성 미생물이 관여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에 3단계는 고온성 미생물에 의해서 셀룰로스 같은 분해가 쉽지 않는 섬유 유기물이 분해되면 리그닌 마지막은 리그닌입니다. 이 리그닌 같은 난분해성 유기물만 남게 돼서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퇴비더미 온도는 40도 이하로 낮아져요.
그래서 이때 다시 중원성 미생물이 활동하고 퇴비더미는 1단계, 2단계 중간 온도로 지속되며 숙성 단계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보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또 높은 온도 됐다가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제 분해되는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당류, 암노산 첫 번째, 그 다음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펙틴, 마지막엔 리그닌 같은 그런 것들을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퇴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품질을 평가해야 돼요. 얼마나 부숙됐는지. 그래서 측정 방법이 냄새나 색깔을 하는 관능법, pH 판정법, 탄질비 판정법, 지렁이법, 요식물 재배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컴백 이거 기계가 있는데 퇴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아모니아 가스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스 반응 키트에다가 반응시켜서 컴백 확정기 측정부에 식물 부숙도를 그 퇴비 부숙도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미부숙, 부숙 초기, 부숙 중기, 부숙 후기 완료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고요. 부숙 완료로 판정이 돼야 부숙된 퇴비로 판매할 수 있죠. 컴백 측정법. 솔비타는 퇴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가스 측정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테스트 용기에 패드에다가 이런 퇴비를 꽂고 패드 색깔을 디지털 판독기로 하는 거죠. 자, 종자 발화법은요, 종자를 이렇게 퇴비에서 발화를 이제 해가지고 부숙 상태를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 측정을 했는데 좀 의심스러워. 그럴 때 종자 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시료에 따뜻한 이렇게 온도가 유지되는 수조에 2시간 경과 후 발화율과 뿌리 길이 이런 걸 종자의 뿌리 길이 측정해서 발화 지수가 70 이렇게 될 때 부숙 완료로 판정합니다. 관능법은 사람이 진짜 색깔을 보고 형태를 보고 냄새를 보고 하는 방법이에요. 관능법. 그래서 실제 지렁이법 요게 이제 기출에 참 많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기출할 때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렁이법, 유식물은 어린 식물을 재배하는 거죠. 자, 이제 퇴비 관리입니다. 퇴비 관리, 퇴비 토양 양분, 비옥도 및 수분 관리.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휴믹산, 풀빅산 요 요소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토양 개선을 위한 부식산의 일종으로 이 두 물질이 비료로서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작물 성장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휴믹산, 풀빅산. 휴믹산은 식물이 오랜 기간 동안 부식된 잔류물을 휴믹산이라고 합니다. 부식질 이렇게 용어를 부르기도 해요. 휴믹산, 부식질. 자연 상태에서는 수용성 물질이 아닌 탄화된 불용성 퇴적물이나 정제 과정을 통해 수용성 후믹산이 얻어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 유기물이 변화된 것으로 토양의 보수력,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작물이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휴믹산입니다. 휴믹산. 자, 풀빅산은 휴믹산 중에서 크게 더 작고요. 모든 pH 용에 녹아요. 그래서 작물이 더 잘 흡수되고 세포벽 투과성을 높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제품들을 막 판매하고 계신 데도 계시더라고요. 휴믹산, 풀빅산. 둘 다 토양 개선에 유용하고요. 작물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다만 주의사항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이런 토양 전반적인 그런 요소들을 너무 자재가 많아서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 기출이 많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